네, 프로의 시선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가 2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 안도하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월간으로 한 7%, 코스닥은 12%가량 하락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 어두운 좀 10월 마무리 날입니다. 두 프로의 또 시선에서 어떤 힌트가 있는지 여쭤봐야겠죠. 두 분 모셨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건희 부장님, 10월 계속 저점을 낮췄던 부분, 10월 27일이 이달의 저점인가 보다 싶었는데 바닥이 더 깊었어요. 그렇죠? 10월 마지막 날 저점을 낮추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2273선을 장중에 2시 반에 기록했던 저점이고 코스닥은 734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3% 넘게 빠지기도 했던 공포스러운 하루였는데요. 양시장의 하락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유독 우리만 더 많이 빠졌던 10월 마지막 날 아닌가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은 있겠지만 사실은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서 우리 시장은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주로 이끌던 2차 전지 관련된 테슬라는 어제 4% 넘게 급락을 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다가 오늘 이제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이번 달만 지금 한 오늘까지 하면 2조 한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월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매도한 달은 생각보다 좀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오늘도 역시 팔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시장을 더 심리를 안 좋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 최근에 보면 호텔신라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지금 애널리스트의 전망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안 나오면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보면 실망감을 더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이끌어갔던 이제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급락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청주에 짓고 있는 공장이 자금난으로 지금 뭐 중단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주목을 좀 받다가 그 발표 이후에 컨콜 이후에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사로 인해서 오히려 좀 이제 좀 불이 꺼지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해결은 되겠지만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제 회사에서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잘 안 믿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가속됐다. 그리고 지금 예탁금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 1월보다 더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늘다가 다시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매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얇아진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면 받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하락 이유를 찾는 많은 이런 카더라 뉴스들이 시장에서 돌았던 게 사실인데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반도체 오늘 실적 발표, 더불어서 테슬라의 영향,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BOJ의 또 실망감, 더불어 중국의 PMI 지표도 50 기준선을 또 하회했잖아요. 이런 두 가지 이유들도 영향이 있었다라는 썰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이제 중국 관련돼서는 당연히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같이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지금 무역 규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줄고 있고 그게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외의 요인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좀 지속될 거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년에 또 총선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미국도 하기 힘들고 우리나라도 하기 힘든 상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좀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없으면 미국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비중이 아무리 늘어나도 중국 비중을 좀 채워줄 수가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절대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체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OJ 이슈는 뭐 아직 이제 총재의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한번 3시 반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구두로 어떤 멘트를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발표된 내용은 사실 뭐 별게 없기 때문에 엔화가 순간적으로 강세로 갔다가 다시 악세로 다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뭐 그닥게 미치는 영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중에 엔화가 다시 악세로 돌아설면서 달러 강세를 압박하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일어났다. 이 부분은 조금 확대 해석인가요? 좀 뭐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인 것 같고요. 뭐 지금 밤 사이에 네. 한마디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되돌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황은 이제 일본에서 지금 올라오는 물가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지금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엔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자금들을 쓰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리고 이쪽은 또 국채도 방어를 해야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뭐 일본이 재정적으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은 나올 텐데 시장에서 원하는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향력은 3시 반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 이후에 또 나오는 부분 이 시간에 짚어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을 여쭤볼게요. 오늘 2차 전지, BOJ, 중국 PMI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장중에 반도체를 둘러싼 이 악재가 좀 전해지면서 저점을 크게 낮추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 공장 건설 중단 이슈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에서도 저점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됐는데 주가는 여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또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김종우 이사님,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의 실적과 반도체주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삼성전자는 뭐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밀리고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매물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장비 부품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뭐 SK하이닉스 이슈도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뭐 HBM 하겠다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이슈를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건 신규 공장의 건설을 비롯한 굉장히 강력한 캐펙스의 증가 이런 것들의 계획을 좀 원했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HBM 뭐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뭐 출시하고 그다음에 뭐 비율을 높이겠다. 뭐 그다음에 낸드도 선단 공정으로 가겠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시장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굉장히 주가의 조정을 많이 받았던 재료나 장비주들에게 뭔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원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삼성향 종목군들이 오늘 뭐 급락하기 시작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살펴보면 여러 장비주들 중에 뭐 대표 종목군들이 꽤 많이 하락하는 양상이고요. 거기다가 오늘 또 하나 이제 하락에 불을 지핀 것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뉴스. 뭐 이미 나와 있는 뉴스이긴 하지만 중국 쪽의 그 저가 사양의 칩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거의 확정돼서 나오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더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증시의 급락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일단 반도체 종목은 그래도 좀 대형 반도체는 버티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견조했던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장비주나 재료주 같은 종목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반도체에 가졌던 기대는 그냥 반도체 가격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새 공장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 뭐 장비도 좀 새로 들어가고 좀 더 공격적인 어떤 캐펙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계속 누르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뭐 시원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고 엔비디아는 결국 중국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내지 못한다면 엔비디아만 타격받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쫓아 움직였던 국내 HBM 관련주 중에 상대적으로 밸류가 비싼 종목군들에게 조정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들의 성장이 이어진다면 주가 회복은 금방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 뭔가 상방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부담이 되고 있고 실제로는 외국인 매물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난 10월 25일이었습니다. 미 정부에서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앞당겨서 실시해라 이런 압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먼저 전해졌고요. 오늘 기준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의 외신을 좀 번역해서 나온 기사를 보니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정부 압박 때문에 중국 쪽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 출하할 계획을 앞으로도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달러 정도를 주문을 이미 받았는데 이 부분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면 회복하는 건데 일단은 악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스토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흐름 HBM에도 혹시 적용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2차 전지는 지금 논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많이 쌓았던 가격과 수급이 무너지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HBM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중국에 납품하지 않으면 그 물량 받아갈 수 있는 회사들은 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지금 칩 원하는 사양으로 받으려면 한 뭐 30주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으로 안 보내면 사양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쪽에다가 주면은 옳다쿠나 하고 고맙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쇼티지가 풀리는. 네, 그렇죠. 오히려 그 지금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효과를 네.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지금 걱정되는 것은 중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을 때, 무언가 또 미국의 무역 보복을 하면서, 서로의 텐션이 높아지면 네, 공격하는 텐션이 높아졌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부담인 것이지 네. 엔비디아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먼 미래로 봤을 때 그러면 중국은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냐. 그런데 얼마 후에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로 약간 텐션을 낮추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고사양의 그런 반도체 칩이나 제조 기술은 미국이 독점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저사양을 모두 가져가는 형태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술 기준으로 봤을 때 10나노 뭐 이하는 뭐 미국이 독점한다. 미국과 그 관련 동맹국이 독점하고 그 밑에는 이제 중국이 가져가는 형태로 만약에 네. 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좋은 그림을 만든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겠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뭐 우리의 꿈, 바람일 그렇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아마도 양쪽이 텐션을 낮추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의 텐션이 높을 때마다 이런 부담감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제로 엔비디아 영향 없는데 우리나라 종목은 왜 빠지냐? 네. 상대적으로 밸류가 비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후공정 종목군들이 혼자 나홀로 PER 3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엔비디아가 PER 100배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비교적 높은 밸류에서 거래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엔비디아가 네.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네. 상대적으로 밸류 높은 종목이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마저도 약간 미스하거나 그런다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 이상 후공정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전공정 이런 쪽이 삼성전자가 공장을 넓혀가거나 새로운 공장 투자가 될 때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빠지는 유진테크, HPSP, 한미반도체 그동안 후공정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밸류를 받았던 종목들은 더 빠질 심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단기 변동성은 열려있다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유진테크는 전공정이고요. 그다음에 PSK도 전공정이고 따라서 전공정 쪽에서 기회로.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좀 버티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삼성향 종목군들이 중요한데 뭐 여전히 삼성전자가 답답하게 향후 그 캐펙스에 대한 명확한 네. 관점을 밝혀주지 않는 것이 부담 요인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가볼게요. 오늘 테슬라 영향 속에 크게 빠졌거든요. 이건희 부장님, 오늘 2차 전지 특히 테슬라 여파 때문인지 LNF 8%의 급락, 에코프로 61만 원마저 지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계속해서 산업을 둘러싼 우려 섞인 시각들 좀 더 확산되는 분위기인 건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좀 뭐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좀 드렸던 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처음 그렸던 그림들이 다 훼손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계속 수주가 나오고 계속 네. 지금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GM이나 포드나 뭐 후발주자들 보면 서로 이제 공장을 짓고 또 이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들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도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지 시장이 원했던 만큼 급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거는 또 하나는 뭐 금리도 영향을 또 줬겠죠.
고금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자동차를 할부로 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IRA 관련돼서 지금 뭐 보조금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지금 추세로 가고 있죠, 미국도. 미국 자체 재정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어떻게 지원해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뭐 내년에 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남아 있고, 자체적인 산업도 좀 안 좋고, 예전에 그랬던 청사진이 지금은 좀 훼손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테슬라는 이제 가격을 인하해서까지 이제 마켓 쉐어를 늘리려고 했지만, 네. 사실은 파나소닉이 생산량을 줄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 뭐 테슬라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판매량 줄겠구나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쪽은 아직은 이제 1차 구매, 이제 그 자동차가 2세대씩 있는 분들이 한 대씩 샀던 부분들의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한 대만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2차 전지가 들어간 전기차를 다 구매할 시기가 돼야 사실 한 번 더 성장이 파워풀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자리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이제 우려가 반영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밸류가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반영된 거에 대한 또 이제 급한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달라졌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악재로 작용을 계속 하고 있다. 어제 또 테슬라가 네. 빠지면서 이제 한 번 더 네. 이걸 또 확인해 준 거죠. 계속 훼손되는 이런 모습들을 다시 주가로 확인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뼈아픈 하락이 10월 내내 이어졌습니다. 시각 들어봤고요. 그럼 특징주로 가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이런 불안한 움직임 안에서도 꽤 대안 역할을 해줬던 쪽이 있습니다.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지만 의류주들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한세실업은 52주 신고가 나왔고요. 화생엔터프라이즈도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또 영업무역 역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121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10월 내내 시장이 빠졌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10월 들어서는 자본주보다는 소비재 쪽으로의 키워드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의류주들도 좋던데 이쪽으로 추가 상승 나올까요? 일단 그 미국 시장에서의 소비도 비교적 견조한 편인데, 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자본재는 제가 보기엔 산업별로 투자가 여전히 이어지는 쪽에서는 뭐 나름 괜찮을 수 있지만, 네. 자본주도 역시 금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소비재 중에서도 내구재보다는 조금 더 약한 그런 필수재에 가까운 소비재들이 견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갭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 동일하게 납품하는 마카롯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만에서 신고가 영역에 있다라고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7월 달에 의료업종 얘기하면서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뭐 FNF 이런 종목군들 언급드린 적도 있었는데, FNF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들 종목의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이 다시 지수 기준으로 반등하게 되면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대안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적절한 투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한세실업은 지금 페어링돼서 움직이는 뭐 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만의 마카롯 같은 종목군들의 추이와 같이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질문 드릴게요. 금 가격 앞서 브리핑 들으신 것처럼 1,800달러가 10월 6일 저점에서 벌써 2,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커플링되는 우리 시장 안의 종목 바로 엘컴텍입니다. 10월 6일이 딱 저점이었고요. 1,000원부터 1,700원, 오늘은 1,850원까지 현재 고점 돌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지거든요. 이거 리스크 오프 때문에 금 가격 상승, 여기에 연동된다고 보면 될지 추가 상승 얼마나 더 있을까요? 뭐 이게 어차피 금 가격에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금 가격 장기적으로 이제 한 5년 차트 이렇게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한 2,000달러를 넘어가면 계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뭐 중동에 이제 뭐 전쟁이 조금 더 확전되고 뭐 이렇게 되면 금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미국 국채도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고 달러도 생각보다 뭐 이제 오를 만큼 올라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투자처가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몽골 현지에 금 매장된 광고 탐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엘컴텍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워낙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다 내려오겠죠.
예, 지금은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탐사권 보유하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개발이 안 돼 있냐라는 부분을 더 깊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울란바토르에 실제 회사가 있고 거기 지분을 54.84%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금을 캐는 이력은 또 따로 봐야 되니까 그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테마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금을 지금 갖고 가야 한다. 일부 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해지로서 안전자산을 봐야 된다는 시각은 유효한데 엘컴텍은 좀 테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금을 사면 또 고점에 사는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번 5년 차트 보시면 이 박스권 뚫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2000, 뭐 한 100, 200 이렇게 뚫고 나가야 사실은 그 이상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프로들 보내드립니다. 이건희 부장,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